네, 안녕하세요. 주호 티처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신규 교사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합격을 하고 부임지가 발령이 날 텐데 처음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원룸을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 원룸을 선택할까, 총 10가지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좋은 원룸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룸 구할 때 되게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어서 지금 이사를 2번 정도 했는데 정말 많은 집들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제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난방 종류입니다. 난방은 그 가스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좀 큰 대도시나 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도시가스가 가장 좋은 경우이고요. 만약에 도시가스가 안 된다면 LPG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LPG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LPG 조그만 통 굴리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쓰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LPG라고 하면 이렇게 그 집 밖에 사람 키보다 훨씬 큰 LPG 통이 따로 있고요. 그 원룸마다 요게 이제 LPG 가스회사에서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빌딩 자체 공급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LPG는 비추지만 어쩔 수 없다면 LPG를 선택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LPG 다음으로 좀 더 비추하는 것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가 기름값이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가스비보다 더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돼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 그림처럼 베란다 같은 데 보면 요건 꼭 집주인이나 중개사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뭐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추결 방식 또는 뭐 온수통이 있어가지고 온수통에서 뭘 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온수통이 있는 게 여기에 물이 데워지면 그래야 이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좀 어느 정도 샤워하고 다 쓰면 이 물이 비어요. 그럼 또 다시 뜨거운 물이 차는 데까지, 데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는 경우는 좀 불편하니까 요거는 좀 저는 제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보시고 이 물을 데워서 뭐 그렇게 쓰는 게 아닌지 베란다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아예 그 원룸 자체가 중앙난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로 그 온도 조절하지 않고 중앙난방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따뜻하게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가스비가 이런 난방비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도시가스랑 LPG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LPG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많이 쓰니까 한 12만원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뭐 몇만원 수준이니까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 공과금 같은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도시가스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향인데요. 향이 뭐냐면 냄새 그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 태양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집안에 있는 곰팡이나 또는 난방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태양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정남향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남서 또는 남동, 적당히 남쪽이 섞인 방향, 그 다음에 서 또는 동,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될 건 북향입니다. 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향의 역할은 난방비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난방비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향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 향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인 방법은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물어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괜찮아요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쉽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해를, 창문을 열고 해를 확인하기, 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창문 열고 해를 확인해서 해가 보이면 그러니까 12시에 해가 가장 남쪽에 있잖아요. 12시에 해 뜨는 곳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점점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남서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런 식으로 창문을 열고 해가 보이는지, 해가 보여야지 그쪽이 남쪽인 거고요. 밝다고 해서 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해가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 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쪽이 기본적으로 남쪽으로 돼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계속 바뀌니까 방위를 좀 바꿔주시고요. 지도 어플을 연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해가 비쳤기 때문에 이쪽에 그림자가 지는 거겠죠. 남쪽이 이쪽이고 이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자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좀 잘 보이는 대로 좀 찾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지도를 좀 보면 좋지만 이쪽 경포초가 소월중학교에서 보인다. 그럼 경포초가 남쪽이니까 이쪽 방향이 남쪽이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집 앞에 이렇게 봤는데 그림자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졌다. 그러면은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들어갔을 때 이쪽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림자나 이런 걸 좀 확인해서 향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의 모습인데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인데도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오죠. 이거는 향이 거의 정남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빛이 잘 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 친구가 저희 집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여기에 태양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여기만 엄청 따뜻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발이 여기 있는데 뜨거워가지고 깼어요, 얘가. 그 정도로 이 향이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을 좀 찍어두면 좋아요. 왜냐면은 방을 여러 개를 보는 경우 있잖아요. 하루에 여러 개의 방을 보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방을 여러 개 보면 헷갈림. 그래서 좀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게 좋고요. 연사 모드로 쭉 돌면서 360도 촬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나겠죠. 그래야. 대신에 주거인이 지금 있고 방이 안 빠진 경우에는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빈 방인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빈 방인 경우 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기 좋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차 공간인데요. 요게 차 있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하죠. 특히 그 이중 주차장 있는 곳 있죠. 요런 곳은 저는 정말 별로 비추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늦었는데 막 빼달라고 전화하고 또 꼭 진짜 안 받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은 꼭 넓은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공간이랑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세대수를 확인해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층에 뭐 3개의 집이 있다, 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뭐 4개 층이다. 그러면은 총 12가구가 있는데 주차 공간은 뭐 8개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제 부족한 거겠죠. 그런 걸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 공간이 따로 주차장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냥 도로변 절대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그러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집 앞에 따로 주차 공간이 없고 이렇게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집도 이렇게 따로 공간이 좀 좁죠. 이런 경우에 정말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거리뷰나 이런 걸로 확인도 해보시고 주차 공간이 진짜로 딱 있는지 이런 집을 잘 확인하셔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좁은 골목길에도 좀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로티 형식으로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층에 이런 데를 잘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룸에서는 집주인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월세인 경우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변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전등 또는 세탁기 등 고장을 수리해 줄 때 집주인이 바로 계셔야지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집주인분이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주차 관리, 뭐 도로변에 있으면은 다른 외부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관리, 뭐 이런 기타 등등 집주인이 있어야지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할 때는 와서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집주인이 같이 거주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뭐 선생님이시라면 학교와의 거리,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과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겠죠. 요거는 특히 뭐 성인 일반 직장이라는 상관은 없겠지만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라면 학생과 마주치지 않을 만한 곳에 구하는 게 여러분 사생활적으로 편리하실 겁니다.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차가 있는 경우라면 요거를 꼭 지켜서, 학생들 많이 마주쳐봤자 나중에 뭐 좋을 게 없거든요. 귀찮아질 일도 생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당히 떨어지시고요. 만약에 제가 뚜벅이는 제가 저를 스스로 부르는 말인데 차가 없으시다면 그러면은 무조건 가까운 경우 걸어서 도보로 한 5분 10분 이내, 만약에 차가 있다면
적어도 차 타더라도 한 5분, 10분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더 걸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특히 아침 시간에는 5에서 10분이 플러스 되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잘 체크해 주셔서 거리를 잘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교통편이 있는지, 교통편 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이 잘 있다면 가장 좋은 곳이겠죠.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편의점, 편세권이라고 하죠. 그 뭐 전날 뭐 달리고 힘들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가끔 밥하기 귀찮을 때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이런 거 사 먹을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게 가까워야지. 요거는 한 100m? 뭐 요즘에는 편의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편의점이 좀 100m 이내에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100m가 은근히 멀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네 했는데 사실은 되게 막 실상 매일매일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정말 가까운 곳이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추천을 저는 100m 이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건데요. 그 원룸을 구하다 보면 1.5룸인지 2룸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룸은 꼭 기준이 정확히 방이 2개여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 왜냐면 이게 그 중개사나 어플에 따라서 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이 하나죠. 그럼 이거는 그냥 1.5룸이라고 해요. 방이 따로 있는 거, 열고 들어가는 거, 거실 있고 방 있고 1.5룸 이렇게. 뭐 좀 다르긴 한데 요게 투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2개. 근데 어떤 곳은 투룸이라고 해놓고 요런 데를 투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미닫이로. 원래는 원룸인데 부엌에서 이제 요리할 때 연기 나고 이러니까 요걸 이렇게 막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1.5룸이나 투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거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룸은 꼭 문이 2개가 있는 거다. 요거를 좀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룸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방을 보통 1.5룸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경우도 1.5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꼭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크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음에 벽지인데요. 벽지는 보통 재계약을 새로 계약할 때 갈아주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월세인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단기 임대인 경우. 이거는 주인에 따라 안 해주기도 합니다.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3개월이면은 월세 뭐 30만원이면 뭐 100만원 받는데 방 벽지 가는 게 몇십만원 들면 그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벽지를 새로 안 해줄 테니, 도배 안 해줄 테니 좀 이렇게 깎아준다. 도배 안 하면 월세를 조금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지 내용, 도배 내용은 한번 집주인께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년 이상 정도 계약하면 뭐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게 보통이에요. 뭐 이렇게 꼭 안 해주려는 투로 아이 뭐 깨끗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 살던 게 냄새도 배고 누래졌는데 그게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안 해주려는 분들한테는 1년 이상 계약하시는 분은 이상 계약하시면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여기 뭐냐면 보증금과 월세요. 예를 들어서 1000에 30만원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세가 뭐냐면 보증금 없이 그냥 1년에 330만원씩이면은 1년 360 미리 내기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세라는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좀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가능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000 올리면 뭐 월세 5만원 정도, 요즘에는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요 정도로 좀 보증금 올려올 테니까 좀 월세 깎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보증금에 여유가 있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은 뭐 8번이 아니라 그냥 기타인데 수압 같은 거 있죠? 변기나 샤워기, 싱크대 이런 거 물 틀어보는 거는 기본이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녹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쫄쫄쫄 나오면 변기 막힐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자취방 구하는 꿀팁 첫 번째 원룸 선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계약서 작성 뭐 이런 내용들로 한번 인테리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